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첨단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예상과 일정을 완벽히 준수하며 개발된 전례 없는 업적입니다. 미국조차 어려워했던 첨단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점에서 KF-21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 강력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도 KF-21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 전투기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철저한 계획과 국산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제기 제작, 시험 비행, 그리고 최근 야간 공중급유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이슈를 넘어 계획대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해외 언론은 대한민국이 이룬 이 업적을 놀라운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과거 F-50 같은 국산 전투기는 미국의 설계 지원과 기술 협력에 의존했지만 KF-21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 진정한 국산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요소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면서도 뛰어난 항전 장비 성능을 구현한 점은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KF-21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 4세대 후반에 해당하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일부 채용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며 강력한 엔진과 첨단 레이더를 자랑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형 전투기 개발 시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이 빈번했지만 대한민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며 착착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순항 중이며 2032년까지 120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 전투기는 국내용에 그치지 않고 수출 가능성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F-50을 도입한 국가들은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중동 지역에서도 시험 비행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개발을 넘어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킵니다. 항공전자, 레이더, 스텔스 도료, 기체 설계, 무장통합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무인 전투기나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즉, KF-21은 한국이 항공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독자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드론, 위성, 지상통신망과 연계됩니다. KF-21은 이러한 네트워크 연동을 전제로 설계돼 뛰어난 상황 인식 능력을 갖췄습니다. 야간 공중급유 성공은 이 전투기의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블록 1단계에서는 공대공 임무에 집중했지만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도 확장 중입니다. 국산 미사일을 KF-21에 맞게 재설계하며 공대지 임무 수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블록 2, 블록 3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은 더욱 강화될 계획입니다. 해외 무장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높아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국산과 수입산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왜 한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바로 개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 난이도가 높고 해외 라이선스와 수출 통제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4.5세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기술을 확장하는 전략이 채택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은 국제정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속에서 독자 군사력 증강은 필수 과제입니다. KF-21은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T-50 F-50에 이어 KF-21까지 K방산의 브랜드 파워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한국은 훈련기, 경공격기, 본격 전투기에 이르는 풀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주요 군사 매체는 한국이 미국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합니다. F-35 F-22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천문학적 비용과 지연을 겪었지만 KF-21은 초기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이 항공, 조선, 전자 등 핵심 기술력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 속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KF-21은 이 전략의 중심에 서 있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해군의 대형 함정 건조 전략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공모함이나 중형 항모 도입 시 KF-21 기반의 함재기 개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KF-21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덕분에 함재기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 장거리 타격 무장 개발도 KF-21의 시너지를 높일 전망입니다. 다양한 무장 통합은 전투기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미국, 한국산 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공여분담금 지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정을 준수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자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며 KF-21의 글로벌 입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KF-21 사업의 전개는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120대 양산 성공 시 한국은 전투기 자급자족 국가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야간 공중급유 성공은 KF-21의 기술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임무는 고난도 기술과 숙련도를 요구하며 KF-21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대만의 공군 역사에서 F-5 전투기는 공통된 시작점이었지만 이후 두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공군력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F-16 도입과 KF-16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며 성장했습니다. T-50, FA-50, KF-21로 이어지는 개발은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반면 대만은 F-20 도입 실패와 외교적 제약으로 공군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만의 F-1 경전투기 개발은 성공했지만 주력 전투기 개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압박으로 F-35 같은 첨단 전투기 도입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F-35, F-15K, KF-16을 운용하며 KF-21로 독자 전투기를 완성했습니다. 2048년 F-15K 퇴역 후 KF-21의 5세대 개량형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F-20 추락 사고는 한국과 대만의 공군 운명을 갈랐습니다. 한국의 F-16 선택은 현명한 결정으로 강력한 공군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KF-21은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줍니다.